이번 차트에는 이제 회계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일반적인 회계 원칙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지를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일반 원칙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네, 그 전체적인 성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 경우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 및 과목의 금액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일반 원칙이라고 지시를 해놓은 거죠. 회계 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해서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기준과 추정에 대해서 매년 기간별 똑같은 기준이 있어야지 그 같은 기간 또 비교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비교할 수가 있다. 그리고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의 과목과 그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이 난다. 자, 그 발생주의 원칙 그리고 현금주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인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내용 그리고 경제적인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들이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은 재무제표는 재무상대표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금, 기본금 변동계산서, 현금 불음표, 그리고 주석 등이 보통 주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업 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락하는 기준에는 회계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당해 회계연도분은 단기, 직전 회계연도분은 전기, 그 내년 거는 차기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히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중요한 회계 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의 주석을 따라야 한다. 너무나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주기는 재무제표상에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통 그 재무제표상에 괄호 안의 숫자는 보통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 괄호 안의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석은 재무제표상에 해당 과목 또는 금액의 기호를 붙이고 난 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단결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상에 쭉 무슨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쭉 항목이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내부자들 아니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별표를 하나 표시를 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별표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별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 자, 별표 2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개 이상의 관련 과목에서는 아까 말한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를 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를 함으로써 이름을 가름할 수 있다. 너무 주석이 똑같은 반복되는 주석을 피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자, 회계의 병원 회계 특성. 자, 이번 병원 회계 실제적으로 병원 회계는 무엇이냐? 일반적인 회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 회계는 또 병원 회계들만의 또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의 속성은 뭐냐면 비영리기관이다. 영리기관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이다. 아, 요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의료기관은 실제적으로 비영리를 추구를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재단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그 법인이 영리법인이 설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은 결국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중증 외상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국종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팽당하는 경우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그만한 이제 투자 또 그만한 그 자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00% 중증 외상센터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을 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100% 운영하기는 조금 군침이 돌죠. 그래서 100%그 중증외상센터에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필요한가에 뭐 그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습니다만은 그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극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이 말씀을 왜냐면 병원은 비영리기관이긴 하지만 결국에 또 영리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병원 일반 그 일반 의원들이나 그리고 개인 자영업 물론 자영업이긴 하지만 그 어, 사병원 일반 병원들 법인이 아닌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영리적인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영리기관이다. 비영리기관은 뭐냐? 비영리기관은 조직체가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의료행위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이윤 동기를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 자, 일반 기업은 마스터 플랜이나 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병원 같은 그 경우에서는 특별한 목적 그 공공의 이익, 그 공공의 이익은 뭐냐면 의료행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이윤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소유되거나 처분, 교환할 수 있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의료법인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런 건물을 제가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의료법인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을 나라에 귀속을 시킵니다.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제 땅에다가 병원 건물을 지어서 나라에 귀속시켜 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제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제 게 아닌 거죠. 결국적으로 개별적으로 소유되거나 처분할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있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운영의 주체는 제가 될지언정 소유의 주체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본의 제공자에게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재무이득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100%제 돈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투자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투자자. 투자를 한 투자자가 있을 거예요. 이 투자자는 결국에 뭐냐면
어떤 이익을 발생을 하기를 원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이익을 줄 수가 없다. 투자자도 기본적으로 그냥 기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라. 비영리 기관은 경상 및 지출 이외의 특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기금 회계로 운영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익이 남을 수 있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익으로 in my pocket 할 수가 있지만 비영리 기관은 그렇지 않고 기금 회계로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병원 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발생에 대한 외부 유출이 없다. 법인 경우에서는 영리기업에서처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 출연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자,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법인실을 제외한 이익이 나머지는 병원의 전액 유보를 한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의료 수익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3자 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는다. 원가 계산이 매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보면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보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자, 전체적인 정리를 아까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할 게 아니라 첫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는 무엇이다? 자, 세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기관, 그리고 관리는 보고서에 대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내부 경영 결정을 위해서고 불특정 다수를 다 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4가지가 있다. 그리고 회계 실체는 병원 독립적인 경제 실체가 되어야 되고 계속기업, 회계기업 그리고 그 회계 원칙은 계속기업이어야 되고 회계기관이 존재하여야 된다. 자, 회계의 질적 특성은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 합 유용성을 두고 있는데 목적적 합성과 그리고 충실성. 자, 충실성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다, 목적적 합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시간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회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을 하셨고요. 곧 이제 재무제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